네, 스왈로즈 축구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그 라인업을 예상하는 팟캐스트를 올렸었죠. 어제 녹음을 한 건데, 그리고 오늘 1시에 이 양 감독,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U23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 감독의 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1시에 있었고,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선수들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의외 선수들도 있고,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2020 하나은행컵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 총 2차전으로 이루어지고요. 벤투 감독의 축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 간의 맞대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 팀 다 23명, 그리고 골키퍼 3명씩 선발을 했고요. 일단은 그 겹치는 선수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기사를 보니까 겹치는 선수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겹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벤투 감독이 U23 선수들에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 많아서 좀 원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선발위원회에서 일단 벤투 감독한테 3명 정도를 우선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실제로 그 U23 선수 3명을 지금 선발을 했는데, 이 원두재 선수, 그리고 이동준 선수, 이동경 선수, 이렇게 3명이 지금 원래 올림픽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이거든요. 이번에는 그 국가대표팀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크게 뭐 다른 건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예상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이제 승선한 선수들이 있어요. 뭐 김영빈 선수라든가 강원FC, 그다음에 전북현대 이주용 선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강원FC 이영재 선수. 사실 이 주세종 선수 같은 경우도 저희는 승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벤투 감독의 성향상 쓰는 선수를 좀 써보자라는 것도 있어서 주세종 선수도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윤빛가람 선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포워드에서 사실 김승대 선수가 저희는 승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같은 강원FC 김지현 선수가 승선을 했습니다. 김지현 선수의 이 승선 관련해가지고 벤투 감독의 좀 코멘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좀 꾸준히 관찰한 선수라고 해요. 뭐 기술적, 전술적, 피지컬적으로 모두 좋고, 그다음에 올 시즌 일단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는 점이 선발한 이유다라고 김지현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벤투호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 김학범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한 거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광현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수비진에서는 역시나 지난 AFC U23 챔피언십에 봤던 선수들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잘 들어가 있는데, 한정우 선수와 한찬희 선수가 들어가 있는 게 또 저희의 예상과는 좀 달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한 그대로 선발이 됐고, 아무래도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는 이동경, 이동준, 그리고 이 원두재 자리가 비었다는 거를 좀 예상을 해서 아무래도 미드필더진의 이 2명, 한찬희, 한정우를 선발을 했고, 뭐 수비진에서는 김재우 선수를 선발을 한 것 같아요. 김태현 선수와. 이 모습을 보면은 김학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역할은 이 선수를 키워서 A 대표팀으로 보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가 되려면 너무 뛰어난 선수를 다 보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3명까지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측한 부분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먼저 살펴보면은, 사실 저희가 어제 녹음에서는 이 문선민 선수 그리고 한구경, 한교원 선수를 그 베스트 라인업으로 뽑았었고,
그다음에 홍정호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홍정호 선수, 문선민, 한국영, 한교원 선수가 모두 선발되지 않았고요. 뭐 문선민, 홍정호 선수는 아무래도 뭐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교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이라고 합니다. 전북 현대 한교원 선수가 부상이라서 한교원 선수는 이번 대표팀 명단에 합류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뭐 한교원 선수는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상이 빨리 회복이 돼서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베스트 11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오전에 미리 스왈로즈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다가 지금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예상 라인업과 맞는지, 그 라인업은 저희가 어제 녹음한 거와 다르게 오늘 이 발표된 명단을 기준으로 다시 베스트 라인업을 짰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구단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울산이 무려 9명, 가장 많았고요. 전북이 4명, 포항 2명, 상주 3명, 광주 1명, 대구 5명, 서울 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강원 4명, 부산 3명, 그다음에 수원 삼성이 1명, 인천은 1명도 없었고요. 성남 2명, 그다음에 K리그2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1명, 서울 이랜드 FC 2명, 수원 FC 1명, 전남 드래곤즈 1명, 그다음에 FC 안양에서 1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뭐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다 보니까 K리그2에서도 무려 6명의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다만 이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1명도 선발이 되지 못했고, 수원은 U23에서 안찬기 골키퍼가 선발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울산이 역시나, 물론 지금 전북하고 승점이 같지만 울산이 정말 리그 1위 팀답게 정말 많은 대표팀 선수를 배출을 했고요. 오랜만에 이청용 선수가 또 국가대표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청용 선수의 이 복귀, 펜투 감독이 아무래도 이 유럽에서 뛰던 이청용 선수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청용 선수의 활약도 조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벤투호, 김학범호 두 감독의 이 인터뷰를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벤투 감독이 원두재 선수와 이동준, 이동경 선수를 뽑은 이유를 밝혔는데, 이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는 센터백도 보지만 이 U23 AFC 챔피언십에서 김학범 감독이 활용했던 이 수비형 미드필더, 이것도 되게 가치가 있었다고 봤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동준 같은 경우도 중앙 포워드, 윙도 가능한 이 멀티플레이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도 이제 축구 대표팀으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경 같은 경우는 지난 EAFF컵이었죠? 네, 동아시안컵에서 이동경과 함께 경력이 있어서 이 기술 뛰어난 선수로 한번 또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뭐 우리나라끼리 이제 경기하는 친선 경기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감독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과 김학범 감독 모두 좀 승리를 자신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고, 역시 좀 기대가 됩니다. 두 감독의 이 전술, 이 학범승과 그리고 벤투 감독의 이 전술 대결도 좀 볼만할 것 같고요. 이 1988년 올림픽 이전에 이런 경기가 있었다고 해요.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의 경기.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이런 공식적인 경기가 없어서, 또 우리 축구 팬들, 국가대표 경기를 원하는 축구 팬들을 위해서 또 열린 경기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9일 금요일에 1차전 8시고요. 10월 12일 2차전 역시나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홈앤어웨이 방식을 도입했고요. 두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원정 다득점으로 동점일 경우에는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팀에는 승리팀이
나오면 이 대한축구협회가 이 승리팀의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팀 경기 오랜만에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빠르게 변하는 이슈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